어서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게 물어봐야만 하실 수 있나요? 섭섭한데요.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우와,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죠? 거대한 신발이 빌딩 밖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데요. 지금 보신 이 영상은 렌티큘러 방식을 이용하여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입체로 보이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영상을 통해 모두의 시선을 한눈에 모을 수 있는 3D 광고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경이지만 LED 기술이 크게 발전한 덕분에 지금은 세계 어디에서나 이러한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멍하니 쳐다보게 되는 3D 광고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대중들의 입맛을 잡아낸 좋은 사례로서 평가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잡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방식이 대중들의 눈에는 뭔가 꺼림칙한 탓에 많은 비판을 받고 말았던 광고 역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참신했지만 욕먹을 수밖에 없었던 광고 탑 3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3위 야놀자. 지난 6월 8일 무려 34년 동안이나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해 오시던 고 송혜 선생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던 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슬픔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고 송혜 선생님이 근육질의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광고가 게시되며 한 차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해당 광고는 사실 6월 초 여행 플랫폼 야놀자 측에서 공개했던 캠페인 영상으로 송혜 선생님께서 광고 촬영을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체력적인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판단, 인공지능, 딥러닝,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송혜 선생님의 전성기 때 모습과 목소리를 재현해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혜 선생님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추모의 의미로 방영을 중단했던 바 있는데요. 하지만 야놀자 측은 곧이어 송혜 선생님께서 광고 계약 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대중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광고 진행을 희망하셨다고 전하며 유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고인의 뜻을 따라 2주간 한시적으로 광고를 공개한다는 입장과 함께 해당 영상을 다시 대중들에게 선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개된 영상을 본 대중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마 송혜 선생님의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갑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고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편하다와 같은 비판 역시 쏟아진 것입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TV의 광고로도 함께 공개된 탓에 굳이 이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이 논란의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 사람들의 비판은 점점 격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광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간 동안 한정적으로 공개된 것이었고 논란 역시도 과열되기 전에 사그라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인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재현하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단지 겉모습만 재현할 수 있는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목소리는 물론 노래를 부를 때의 사소한 버릇까지 구현할 수 있게 되며 여러 유명 가수, 배우들이 현실에 되살아나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고 김광수님을 다시 무대에 세우기도 하고 아예 특별 방송을 편성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들을 AI 기술로 복원하고도 있죠. 하지만 이런 홀로그램 콘서트가 인기를 끌수록 그 논란 역시 더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부활하는 것을 고인이 정말 원하겠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이미 초상권이 만료된 과거의 스타들을 아무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음악평론가 사이먼 레이놀즈는 이러한 세태를 꼬집어 유령 노예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하죠.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는 AI 복원 기술. 영순이 여러분들은 고 송혜 선생님이 등장하셨던 야놀자의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2위, 삼성. 최근 들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며 영화, 게임 등의 콘텐츠에 여러 소수자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삼성 역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췄는데요. 역대급 디자인을 뽑아냈다고 평가받는 Z 플립 3를 홍보하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을 포함한 역대급 광고를 뽑아내기로 결심한 삼성. 하지만 공개된 광고는 삼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역대급 논란을 몰고 오고 말았죠. 정치적 올바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
미국의 흑인 동성애자 가수 토드리 콜을 전면에 내세웠던 광고가 PC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비판을 받고 만 것입니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고를 불쾌하다고 느꼈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짜증난다 라는 반응이 나왔던 건데요. 결국 어디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삼성은 결국 공들여 제작했던 광고를 눈물을 머금고 유튜브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삼성이 삭제한 광고는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싱가포르에서 공개했던 이 광고, 언뜻 보기에는 어머니가 딸을 안아주는 장면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은 바일라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실제 드래그 퀸으로 히잡을 쓴 자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은 여장하는 아들이 있는 것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입고 있는 무슬림 의상에서 발생했죠. 싱가포르의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무슬림은 이러한 광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곧 이슬람 공동체의 무심한 광고다, 삼성이 LGBT 이념을 강요한다 라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슬림 단체의 거센 반발에 사과문과 함께 영상을 삭제한 삼성. 그런데 이번에는 이 광고를 옹호하는 이들로부터 영상을 삭제한 것은 다양성과 포괄성이 혁신과 성장을 이끈다 라는 성명문의 내용과 모순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삼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되어버렸는데요. 최근에는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러닝을 하고 있는 광고 영상을 올렸다가 어떻게 여자가 새벽에 혼자 달릴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다 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사과문과 함께 3번 연속 광고를 내리게 된 삼성. 시대의 흐름에 판승하려는 시도는 좋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광고인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1위 버거킹. Alexa, order me a dollhouse and some cookies. 2017년 미국 텍사스에서 6살의 어린 소녀가 인형의 집 장난감과 쿠키를 사달라고 AI 스피커에게 찡얼댑니다. 그런데 얼마 후 거짓말처럼 집에 인형의 집과 쿠키가 배송되는데요. 인형의 집하고 쿠키를 사줘 라는 말을 음성 주문으로 인식한 AI 스피커가 인형의 집과 쿠키를 결제하며 일어난 해프닝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사연이 매스컴을 타게 되며 그만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남성 앵커가 Alexa, order me a dollhouse. 알렉사, 나에게 인형의 집을 주문해줘 라는 말을 뉴스에서 말하게 되자 이 소리를 들은 미국 전역의 AI 스피커들이 일제히 인형의 집을 주문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다행히 이 사태는 아마존 측에서 실수로 주문된 모든 거래를 취소하며 잘 마무리되나 했는데, 모두가 하하호 웃고 넘어갔던 이 해프닝을 보며 버거킹은 번뜩이는 광고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몇 달 후 버거킹이 TV를 통해 내보낸 15초짜리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Okay, Google, what is the Whopper burger? 아니, 뭐라고요? 카메라를 가까이 줌한 버거킹 직원이 오케이 구글 와퍼버거가 뭐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음성을 인식한 AI 스피커들은 당연하게도 구글에서 와퍼버거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버거킹의 마케팅 책임자는 위키백과의 기존 정보를 광고 문구로 바꿔두어 AI 스피커가 와퍼버거에 대한 정보 대신 광고 문구를 말하도록 만드는 치밀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 참신한 광고 재미있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흘러나오는 광고에 맞춰 AI 스피커가 매번 반응을 하자 일일이 오케이 구글 소리 꺼를 외치던 사람들의 분노가 그만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잔뜩 열이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위키백과에 접속해 와퍼에 대한 정보를 엉망진창으로 바꿔버렸죠.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위키백과는 버거킹에 대한 정보를 원래대로 되돌린 후 관리자만 편집할 수 있도록 잠금을 걸어두어 일단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사전 협의도 없이 자신들의 스피커를 이용한 광고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했던 구글 역시 발빠르게 광고의 목소리에 AI 스피커가 반응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버렸습니다. 결국 버거킹의 광고는 관계된 모두에게 욕만 잔뜩 얻어먹은 채 TV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에 포브스를 비롯한 외신들에게 구글 어시스턴트를 하이제킹한 질나쁜 행위다라는 비판까지 듣고 말았다고 하니 그야말로 남는 게 하나 없는 광고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는 확실히 선 넘었네요.
2021년 11월 세계 최고의 장난감 회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레고는 레고 역사상 최초로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는 광고를 선보입니다. 이는 바로 흔히들 어른이라고 불리우는 키덜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레고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77%는 직장이 아닌 곳에서도 회사 메일을 확인하고 64%는 직장이 아닌 곳에서도 회사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레고 측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어른이들이 레고를 통해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광고에 담았다고 합니다. 레고의 이러한 의도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적중해 매우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다 큰 어른이 무슨 장난감이냐 하는 소리나 들었을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광고들과 다르게 대중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낸 레고가 정말 대단한 것 같죠?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